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겉으로 본 내 모습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그보다 본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한번 바라본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50년대 생물학을 졸업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유전학을 3학년 때 배우는데 58년도인가 그랬습니다.만 그때 58, 9년도 그 당시에 유전학 교수께서 상당히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나오신 분이라 그랬는지 DNA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RNA, DNA 그리고 단백질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상당히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DNA, RNA라고 하는 말을 거의 들어본 사실이 거의 모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무슨 DNA가 어떻고 RNA가 어떻고. 그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배정을 이제 서울로 받아서 시골집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전보를 지셔서 서울에 급히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취직관계다 해서 이제 올라갔더니 전주고등학교 교사 자리가 비었는데 좀 가보라고 해서 이제 전주고등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그 유전학 생물학이 이제 주축이 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 DNA, RNA를 얘기하고 상당히 호기심 가득한 그 고등학생들한테 대인기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카운슬링을 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카운슬링이라든지 그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접해서 그런지 그 20여 세, 19세, 20여 세 된 그분들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생물 시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교조에 전부 가입이 돼가지고 그 혁명정부에서는 전교조는 그 불법이고 좌익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학생들 수업은 해야 하고 내가 제일 젊었는데 하여간 어떤 학급이 됐든지 이제 빈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강의를 하는데 아주 대단한 열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주일에 한 30몇 시간씩, 36시간씩 막 이렇게 하고 대단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북대학에 이제 교수로 사범대학 생물학과 교수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정년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
그 전주고등학교에서 그 가르쳤던 고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 81세니까 나도 꽤 그 나이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9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곳이 이제 고장이 나고 이제 통증을 느끼고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저혈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도 하고, 또 콩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산행도 좀 하고 또 즐겁게 걷기 운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오는데, 한 3년 전쯤에 눈이 이제 좀 온 겨울에 젊은 추억을 간직한 그런 그 어떤 젊음에 대한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눈밭에서 이제 좀 뛰다가 넘어져서 갈비뼈 2대가 이제 금이 갔다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젊은 그 담당 의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병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시브란스 내과 과장이셨는데 저희한테 동물생리를 강의했습니다. 그때 그 동물생리 강의가 이제 추억이 나고 이병희 선생님 생각이 나서, 마침 그분이 이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한양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이병희 선생님을 물어보니까 아주 잘 알던군요. 그래서 친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귀에다 대고 선생님 암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의 암센터도 있고 해서 호흡기 내과로 이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이제 그 폐암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그 종양이 있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하여간 목을 통해서 그 제거 수술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이제 제거 수술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깜짝 놀라게도 다른 의사 선생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암을 잘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서서 어떻게든 용분인지 좀 난감한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주일을 이제 지난 후에 다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폐암 부위를 정확히 이제 알아내가지고 암센터에서 방사선 치료를 4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암 환자로 이제 등록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처를 해주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암 지식이라고 할까요? 요거에 대한 것과 일반적인 나의 건강과를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단방약이라고 할까요? 인디안들이 주로 암 치료를 해왔던 그런 방법. 그 외에도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 폐암 치료제 흡입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경쟁하는가. 요즘은 SNS에 그런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거기다가 유튜브를 좀 열심히 찾아보면 웬만한 것은 거의 이제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뇌 그 종양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미국 의사들이 치료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암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것들도 상당히 여러 편의 강연과 논문을 이제 대학에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한 12군데 정도가 이제 좀 고장이 나서 주기적으로 이제 건강 체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이제 그 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여러 번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치료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물학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인지 특히 그 DNA에 관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소위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센트럴 도그마인 DNA, RNA, 프로테인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특히 최근에 그 프로테인 폴딩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연구, 거기에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고, DNA 시퀀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DNA는 왓슨 앤드 크리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정확하게 밝혀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벤터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DNA 시퀀싱 중에 그 특히 휴먼 게놈에 관한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연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개략적이지만 일반인보다는 상당히 더 깊이, 또 의사분들도 그 분야에 전공한 또는 그쪽에 연구를 주로 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의사보다는 거의 조금 더 알아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터가 그러니까 휴먼 게놈에 대한 인간의 전체 그 DNA 시퀀싱에 대한 것이 2003년 정도로 보고, 그 당시에 그 경비를 대략 한 기억으로는 한 2억인가 이렇게 경비가 들 걸로 이제 그러니까 거창한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한 전념을 다해서 조금 시간도 앞당겨져서 2001년도에 벤터가 시퀀싱을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대단히 각광을 이제 받았는데, 벌써 이제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그 중에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얘기를 들었던 PCR법도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됐고, 시퀀싱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창안돼서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느냐, 이제 시간을 좀 줄여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가능하냐 하는데, 어느 팀인가에서 그 19시간 정도 하루 안 걸려서 그 전체 시퀀스, 그러니까 대략 DNA의 그 네 가지 그 빌딩 블록에 관한 것이 대략 사람 경우에는 그게 30억 정도가 30억 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대략 한 19시간 정도에 걸려서 해결을 하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더 놀란 것이 얼마 전에 이제 대략 DNA 시퀀싱 가격이 얼마나 할까, 한 500불 정도
면은 가능하다 이제 했는데 오늘 현재는 그것이 200불 정도. 그러니까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에서 DNA 시퀀싱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돼서 뭐 유명인사라고 할까요? 그 생물학에 그런 관심을 가져서 그랬을까요? 조금 제가 데이터 아나리시스를 좀 해서 가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미나를 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연세대학에서 DNA 샘플링을 이제 한국 몇몇 분의 샘플링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한다 해서 샘플링을 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분석이 됐다라든지 뭐 그런 결과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내 DNA 분석이 돼서 보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하니 누구 하나가 나를 안내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나름대로 내가 암도 걸리고 하니까 DNA 시퀀싱을 해서 나도 좀 나를 구부다 보는, 나를 좀 보고 정확하게 알고, 그래 대략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완치는 조금 어렵고 진화 과정의 한 과정으로 인간이 병을 안고 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 대략 한 10% 정도 완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정확하니 그 시퀀싱을 읽어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더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아주 발달된 생물이어서 유전자 수가 굉장히 많을 걸로, 한 10만 개쯤 될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존심을 아주 구겨놓은 사건입니다만 박테리아의 게놈 수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적어도 사람이 훨씬 더 박테리아보다는 유전인자 수가 많을 걸로, 게놈 수가 많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좀 박테리아나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자만심을 갖고 뽐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줄을 분석을 해보니까 박테리아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여기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인간은 상당히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특히 그 법조인들이 아주 자기들은 잘난 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법조인들은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인들이라는 건 과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리는 그 어설픈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유독 우월한 걸로 착각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겸허하게 한 자세로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앞으로는 모든 주부들도 이런 DNA 시퀀싱을 자유로 할 수 있고 주방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할, 예를 들면 고춧가루로 김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분하는 거라든지 또 생선을 뭐 아주 예를 들어 노르웨이산인데 어쩌고 할 때 그게 과연
우리 거가 아니고 노르웨이 건지 뭐 등등을 비교할 수 있는 거라든지 집안에 누군가가 그 암세포에 걸려서 유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뭐 바라보는 거 또는 뭐 할머니가 이제 그런 시퀀싱에 능란했을 때 손자를 봐서 이 아이의 머리가 좋을 건지도 알아보는 그런 바이오테크닉이 성행하는 그런 때 우리가 살게 곧 되고 특히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내지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상당한 변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변화된 세상이고 이것이 내 속을 굽어다보고 내 속을 쳐다보면서 나를 더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가 아닌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